나이가 들면 몸에 당연히 이상이 오고 약을 먹고 병원을 의지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 것 같습니다. 또 주기적인 건강검진 놓치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어떤 수치에 내 몸을 맞추려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상담을 하면서 몸은 분명히 좋아지고 있는데 예전보다 체력도 생기고 아픈 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백혈구 수치가 좀 낮아요 하면서 불안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이가 들면서 어떤 수치나 정기 검진에 굉장히 예민하기 쉬운데요. 수치나 정기 검진에 내 몸을 맞추는 게 아니고 내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체력이 되고 아픈 데가 없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꼭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치게 너무 자주 3개월마다 6개월마다 꼬박꼬박 건강검진하면서 뭐라도 좀 나타날까봐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근데 일상의 삶에서 건강한 체력 유지하고 늘 걷고 활동하는 거에 문제가 없다. 이것에 좀 더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당연히 아프다? 당연히 약을 먹는다? 요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장수한 마을 사람들과 장수하시는 분들을 보면 약을 의지하지 않고 또 끊임없이 자신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약을 먹는다. 이것은 몇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몸이 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소화 능력도 좀 떨어지고 호르몬의 변화도 오고 근육도 예전보다는 좀 힘이 약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성장기에 비해서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달라지기 때문에 변화가 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다 약을 먹는 것이 아니고요. 이 신진대사가 달라진 몸에 맞는 건강법을 실천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신진대사가 당연히 좀 떨어집니다. 어린이들 또 청소년기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60대, 70대가 되면 이 성장 호르몬이 20% 이하로 줄어듭니다. 성장 호르몬이 줄기 때문에 또 여성 호르몬이나 성장 호르몬이 줄기 때문에 몸에 여러 가지 변화가 옵니다. 성장 호르몬의 감소로 인해서 신진대사가 약해지기도 합니다. 온몸에 이 효소가 줄어들어서 소화가 잘 안 되는 일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신진대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전과 똑같은 패턴으로 식사를 하거나 내 몸을 이해하시면 안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몸의 신진대사를 올릴 수 있을까를 반드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치킨, 피자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문제가 없었던 젊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나이가 들면서는 어느 날 좀 소화가 안 되고 배가 아프고 변비나 설사가 생기기도 하는 불편함이 생기는데요. 음식을 당연히 바꿔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는 좀 더 가공식품이나 밖에서 드시는 양념이 많이 되어 있는 외식보다는 자연에 가까운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시면서 신진대사를 올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예전보다는 식사량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소식을 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소화할 것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사실 사람이 못 먹어서 아프고 병에 걸리는 것보다 좀 너무 많이 먹어서 과식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요즘 사람들에게는 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는 어떻게 하면 신진대사를 강화할까? 이 부분을 꼭 점검하시고 똑같은 패턴의 식사가 아니라 좀 더 좋은 음식, 적게 드시는 습관 이런 것들을 신경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달라진 호르몬 대사입니다. 중년이 되면서 이 성장 호르몬은 분명히 줄어듭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 또 굉장히 큰 충격적인 일이 많은 상황에서는 행복 호르몬도 줄어들게 됩니다. 또 신진대사가 떨어지게 되면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는 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같은 호르몬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호르몬 대사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꼭 우리 몸을 세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음식을 섭취하고 장 건강을 좋게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나만의 마음 건강법, 나만의 취미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 또 좋은 사람들과의 교제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꼭 호르몬 대사, 또 마음 행복 호르몬 꼭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약을 먹는 습관입니다. 습관적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약이 치료제인 줄 알고 계속 약을 드시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시고 심지어 약을 늘려가시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때로는 제가 놀랐던 부분이 있는데요. 한두 달 안에 당 수치가 정상이 됐는데도 예방을 위해서 혈당 강화제를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고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약은 반드시 이 개념을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요. 약은 치료제가 아닙니다. 약은 증상 완화제입니다. 혈당 수치나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상 수치로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데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렇다고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면 일주일이나 한두 달 정도 먹으면 약을 끊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수개월, 수년 동안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약을 드시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 마시고 약이 치료제가 된다라는 생각이 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다면 왜 근본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는지를 파악을 하셔서 정상 수치를 평상시 식습관을 통해서 맞추시는 노력을 병행하셔야 됩니다. 약을 오래 드실수록 이 약의 부작용도 꼭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또 많은 약들을 같이 드실 때 이 약의 칵테일 효과, 칵테일 부작용은 장담하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약을 먹는 약의 종류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지는 전문가들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약을 이것저것 섞어 드시면 섞어 드실수록 이로 인한 부작용도 더 늘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약을 의지하지 않고도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강화하면 몸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신진대사가 좋아지는 식사법, 건강관리법 꼭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나이가 들면서 꼭 같이 챙겨야 될 것이 바로 고립감입니다. 코로나19 동안에 일상생활에서 많은 변화가 왔죠. 바로 사람들과 접촉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게 되면서 고립감을 느끼면서 우울증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어 하면서 늙은이가 뭘 하겠어, 이런 나이가 든 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 습관이 있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누구나 나이가 듭니다. 나이가 젊은 것은 그 젊음이 있기 때문에 좋은 거고, 또 나이가 들면서 여러 경험이나 연륜이 쌓이면서 또 좋은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 주변에 대화를 하다 보면 다시 20, 30대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난 지금 나이 든 게 너무 좋다. 마음이 편안하다. 삶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좋다. 오히려 이 젊을 때 했었던 그런 방황이나 고뇌가 굉장히 힘들어서 돌아가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나이가 드는 것을 당연한 그런 현상으로 여기고 저는 그때 누릴 수 있는 삶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몸에 불편함이 좀 있을 수 있는 것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마음의 안정과 평화도 있습니다. 대신 고립되지 않는 환경을 꼭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나와 반드시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들, 그런 모임들, 또 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내가 고립됐다라는 느낌이 없도록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연결감, 즐거움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립감이 오게 되면 굉장한 우울감이나 그로 인한 몸에 여러 변화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아프고 불행해지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 나이에 맞는 삶을 반드시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